내 이름은 박서연.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자 이제 막 별 하나를 단 자랑스러운 장군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철의 여인이라고 부른다. 나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군인들이 움직이고 나의 결정 하나에 국가의 안보가 좌우되기도 한다. 나는 언제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로 나의 군대를 지휘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세상 그 어떤 작전보다도 더 어렵고 그 어떤 적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가 하나 있었다. 바로 나의 하나뿐인 아들 김진우였다. 몇 해 전 나는 아들 면회를 갔다가 우연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나와 내 아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단단하고 애틋해졌다. 아들은 무사히 군 복무를 마쳤고 지금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군인으로서 성공했고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해낸 듯했지만 한 명의 인간 박서연으로서의 나의 삶은 너무나도 외롭고 또 삭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특별한 한 생명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마루. 그는 궁연훈련소에서 최고의 수색견으로 활약했지만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늙고 병든 궁연이었다. 나는 우연히 궁연훈련소를 방문했다가 우리 안에 홀로 앉아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의 그 눈빛 속에서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지만 이제는 쓸모없어져 버려질 위기에 처한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마루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나의 가장 든든한 전우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에 눈을 뜨고 함께 새벽 조깅을 했으며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관사에서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나의 곁에는 언제나 묵묵히 나의 곁을 지켜주는 나의 충직한 동반자 마루가 함께 있었으니까 마루는 단순히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아주 영리했고 또 용감했다. 그는 나의 모든 감정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내가 힘들어할 때면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나의 손을 핥아주며 나를 위로했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수처럼 지저대며 나를 지켜주었다. 한 번은 내가 국방부의 중요한 만찬에 참석해야 했던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구석에 웅크린 채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나는 중요한 회의를 포기할 수 없어 마지못해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마루가 나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나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게 가지 마세요. 주인님, 오늘 밤은 제 곁에 있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내게는 국방부의 그 어떤 높은 분들과의 저녁 식사보다 지금 내 곁에서 아파하는 이 작은 생명의 온기가 더 중요했다. 나는 그날 내 생애 처음으로 군인으로서의 나의 임무를 단 한 번 어겼다. 그리고 나는 나의 그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밤새도록 마루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몸을 닦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를 했다. 다행히 다음 날 아침
마루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나를 향해 꼬리를 치며 웃어 보였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행복감을 느꼈다. 나는 나의 이 평온하고도 행복한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나의 이 위태로운 평화가 아주 예기치 못한 한 사건으로 인해 곧 산산조각 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이 충직한 반려견 마루가 나의 목숨을 구하는 위대한 영웅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개 사단장이 되리라는 것을. 나의 진짜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거대한 위협의 그림자와 함께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나의 반려견 마루와 함께하는 나의 삶은 그 어떤 군작전 계획보다도 더 규칙적이고 또 평화로웠다. 우리는 매일 아침 동이트기도 전에 함께 10km를 달렸고 저녁이면 함께 뉴스를 보며 내가 직접 만든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어 먹었다. 나는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외로운 지휘관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인 마루의 곁을 지키는 한 명의 평범한 반려인이었다. 나는 나의 이 평온하고도 단조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그 믿음은 어느 평범한 저녁 아주 잔인하고도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고야 말았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루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한적한 공원으로 저녁 산책을 나선 참이었다. 나는 군복 대신 평범한 운동복 차림이었고 나의 곁에는 나를 지키는 그 어떤 경호원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날만큼은 나 역시 장군 박서연이 아닌 그저 반려견과 함께 저녁 산책을 즐기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공원 안은 저녁 운동을 나온 동네 사람들로 평화로운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나는 마루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의 곁에서 나의 발걸음에 맞추어 걷고 있던 마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저 멀리 공원의 숲속 깊은 어둠을 향해 아주 낮지만 그러나 지독히도 위협적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크르르르. 나는 마루의 그 이상 행동에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마루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내게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마루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나 역시 군인으로서의 그 훈련된 눈으로 날카롭게 응시했다. 나의 모든 감각이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예민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공기의 흐름, 바람의 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소리들까지.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숲속의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낯선 남자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신속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들은 평범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듯 아주 체계적인 대형을 이루며 우리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그것과도 같은 아주 차갑고도 섬뜩한 살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아주 치밀하게 훈련받은 전문적인 킬러들이었다. 아마도 내가 과거에 소탕했던 그 어떤 거대한 범죄 조직의 잔당들이거나 혹은 나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낸 자객들일 터였다.
나는 마루를 나의 등 뒤로 숨겼다. 마루, 가만히 있어. 나는 나의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지켜줄 어떤 무기도 없었다. 내게는 오직 나의 두 주먹과 그리고 지난 30년간 나의 온몸에 새겨진 뼈아픈 훈련의 기억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당신들 누구야?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들은 나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들의 품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단검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모든 신경을 곤두쓰고 그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나는 먼저 달려드는 한 놈의 손목을 잡아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뒤이어 달려드는 다른 한 놈의 복부를 나의 팔꿈치로 아주 강하게 가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이전에 상대했던 그 어떤 적들보다도 더 강하고 또 집요했다. 그들은 나의 방역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를 협공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두 명의 괴한이 나타나 그들의 공격에 가세했다. 나는 이제 4명의 전문 킬러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나는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었고 나의 곁에는 나를 도와줄 부하들도 없었다. 나는 그저 혼자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나의 몸은 나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나의 체력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고 그들의 날카로운 칼날에 나의 팔과 다리에는 여러 개의 깊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다. 붉은 피가 나의 옷 위로 번져나갔다. 나는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야 말았다. 나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주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는 나의 충직한 반려견 마루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듯 날카로운 칼을 치켜드는 한 남자의 그 섬뜩한 미소를 보았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르르르, 컹컹컹. 내 등 뒤에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마루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검은색과 황갈색이 뒤섞인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달려들던 그 남자를 향해 총알처럼 날아갔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마루였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꼬리를 치던 그 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가장 용맹하고도 위대한 전사였다. 그의 그 예상치 못한 공격에 괴한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나의 이 잔인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의 가장 충직한 전우가 함께 있었으니까. 나의 목에 그 차가운 칼날이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나의 반려견 마루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검은색과 황갈색이 뒤섞인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달려들던 그 괴한을 향해 총알처럼 날아갔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마루였다. 그는 더 이상 내게 꼬리를 치던 그 순하고 늙은 퇴역견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가장 용맹하고도 위대한 전사였다. 그의 눈빛에서는 내가 그 어떤 특수부대원의 그것에서도 본 적 없는
아주 맹렬하고도 순수한 분노와 함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의 손목을 그의 강력한 턱으로 아주 강하고 정확하게 물어뜯었다.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끄악. 남자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다른 괴한들이 갑작스러운 마루의 공격에 당황하여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마루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빠르고 또 전술적이었다. 그는 한 놈의 손목을 놓아주는 동시에 몸을 낮춰 다른 한 놈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또 다른 놈의 목덜미를 향해 자신의 몸을 날렸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저 본능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평범한 게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인 제압과 공격을 위해 혹독하게 훈련받은 최정예 궁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전술적 움직임이었다. 그는 상대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전투 능력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그저 늙고 병든 퇴역견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의 반려견, 그가 사실은 이토록이나 무섭고 또 위대한 전사였다니. 마루의 그 예상치 못한 활약 덕분에 나는 잠시 동안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나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나의 유일한 전우인 마루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싸움에 다시 뛰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와 마루,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훈련해온 최고의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이루며 남은 적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내가 한 놈을 상대하는 동안 마루는 다른 한 놈의 뒤를 공격하여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면 그는 자신의 몸을 날려 나를 보호했다. 우리의 그 필사적인 저항 앞에서 수적으로 우세했던 괴한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그저 연약한 중년 여성과 늙은 개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잘 훈련된 2명의 전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 중 몇몇은 전의를 상실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나와 마루의 협공 앞에 모두 힘없이 쓰러져 갔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공원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바닥에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괴한들과 그리고 그들 앞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그러나 당당하게 서 있는 나와 나의 충직한 전우 마루가 있었다. 나는 그런 마루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그리고 그의 등을 나의 모든 사랑과 감사를 담아 어루만져 주었다. 마루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오늘 나를 살렸구나. 나의 영웅. 마루는 나의 그 말에 아주 힘겹게 그러나 자랑스럽다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우리의 그 격렬했던 싸움 소리를 들은 동네 주민 중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이 평화로웠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나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은 오늘 밤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분명 다시 나를 찾아올 터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이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나의 유일한 전우, 마루가 함께 있었으니까 우리는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그 어떤 시련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진짜 전쟁은 그렇게 나의 가장 충직한 동료의 위대한 희생과 함께 그 두 번째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터였다.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공원의 밤 공기를 가르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괴한들과 그런 그들 앞에서 나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는 나의 충직한 전우, 마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거대하고 복잡한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잠시 후 경찰차 여러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경찰들이 총구를 겨눈 채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이고도 끔찍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듯했다. 그들의 눈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나와 마루,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괴한들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잔인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을 터였다. 손머리 위로 움직이지 마. 경찰들은 우리를 피해자가 아닌 잠재적인 용의자로 간주하고 내게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그 당연한 반응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나의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리고는 마루에게 마루, 앉아, 괜찮아 라는 나지막한 명령을 내렸다. 마루는 나의 그 한마디에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나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경찰들에게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마루 역시 동물보호소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나와 격리되어야만 했다. 나는 나와 헤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마루의 그 슬픈 눈빛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를 담당하게 된 형사는 아주 젊고 정의감 넘치는, 그러나 동시에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아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건장한 남자 4명을 아주머니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그 당연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진짜 신분을,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그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것은 국가의 기밀이었고 동시에 나의 개인적인 비극이기도 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술만을 할 뿐이었다. 그들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그리고 재계를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그 대답은 그의 의심을 더욱더 키울 뿐이었다. 아주머니의 그 정당방위는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잉방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격투 실력은 평범한 중년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머니, 대체 정체가 뭡니까? 나는 그의 그 날카로운 추궁 앞에서 무거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여기서 나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게 될 아주 거대한 안보 문제로 비화될 터였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의 그 침묵은 형사의 의심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그는 나를 이 사건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저 괴한들과 한패였지만 어떤 내부의 다툼으로 인해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또 다른 범죄 조직의 일원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이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그리고 다시 유력한 용의자로 그 신분이 추락하고 있었다. 나는 이 깊고 어두운 오해에 의해 늪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바로 그때 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사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내게는 증거가 있었다. 나의 모든 결백을 증명해 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증거. 나는 나를 신문하던 형사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도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 제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공원 입구에는 공원 전체를 비추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아니라 저들이 먼저 저를 공격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그 한마디에 형사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부하에게 당장 공원의 CCTV 영상을 확보해오라고 지시했다. 나는 다시 홀로 조사실에 남았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나의 모든 운명은 이제 그 작은 CCTV 영상 하나에 달려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사가 굳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 한 대가 들려 있었다.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나의 앞에 내려놓고 그날 밤의 CCTV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의 마지막 전쟁은 이제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조사실 안에 차가운 공기가 나의 숨통을 옥죄어오는 듯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형사의 그 날카로운 눈빛과 나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의 표정을 아무 말 없이 마주보고 있었다. 나의 모든 운명은 이제 저 작은 화면 속 몇 분짜리 영상에 달려 있었다. 마침내 형사가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며칠 전 평화로웠던 공원의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운동복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인 나와 나의 곁에서 꼬리를 치며 즐겁게 산책을 하던 나의 반려견 마루의 모습이 보였다. 영상의 초반부는 그 어떤 범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한편의 그림과도 같았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주머니 형사가 나를 어이없다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나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상 속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의 마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 숲속의 어둠을 향해 아주 낮지만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괴한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영상을 지켜보던 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
괴한들은 나를 완전히 포위한 채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그 공격을 피하고 그들과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움직임과 그들의 모든 공격이 화면 속에 고스란히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형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벌린 채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역시 내 나이의 평범한 중년 여성이 저토록이나 잘 훈련된 괴한들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나는 수적인 열쇠 앞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고 바닥으로 쓰러지고야 말았다. 바로 그때였다. 화면 속 한 명의 괴한이 내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날카로운 칼을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등 뒤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나의 반려견 마루가 미친 듯이 지저대며 그를 향해 총알처럼 날아갔다. 마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의 손목을 그의 강력한 턱으로 아주 강하고 정확하게 물어뜯었다.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바닥을 뒹굴었다. 맙소사, 영상을 지켜보던 형사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영상의 충격적인 장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루의 그 용맹한 활약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한 놈을 제압한 후 조금의 지체도 없이 다른 괴한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저 주인을 지키려는 개의 본능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아주 잘 훈련된 전술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다른 놈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렸고 또 다른 놈의 목덜미를 공격하여 그들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마루의 그 필사적인 저항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바로 그 순간 나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마루와 함께 남은 적들을 향해 마지막 방역을 시작했다. 나와 나의 충직한 전우 마루가 완벽한 호흡을 이루며 함께 싸우는 그 모습. 영상이 모두 끝난 후 조사실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과 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그 오만하고 의심 가득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나를 향한 어떤 경외심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저희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내게 사죄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결백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나의 마지막 부탁을 했다. 제 강아지 마루는 괜찮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죠?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국정원의 한 팀장과 함께 나의 오랜 부하였던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의 사령관이 된 이진우 장군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나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각하, 이 모든 상황은 방금 전 보고받았습니다. 각하의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의 진짜 정체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를 조사하던 젊은 형사의 얼굴은 이제 경악을 넘어 거의 혼절 직전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 나의 길고도 외로웠던 싸움은 그렇게 나의 완벽한 승리로 그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이 작은 반려견, 마루의 그 위대한 용맹은 이제 곧 대한민국 전체를 놀라게 할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될 터였다. 나의 신분이 밝혀진 후 그날 밤의 사건은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에 대한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현역 사단장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사건은 즉시 경찰의 손을 떠나 국정원과 기무사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로 이관되었다. 내가 그날 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는 동안 그들은 내가 쓰러뜨렸던 그 괴한들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가 입원한 병원의 특실에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장으로부터 지난밤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나의 예상대로 그들은 평범한 조폭이나 킬러가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몇 해 전 내가 국정원의 비밀 요원이었던 시절 나의 마지막 임무를 통해 와해시켰던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조직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나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나의 행방을 쫓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내가 군의 장성으로 승진하면서 나의 신상이 언론에 일부 공개된 것을 보고 나를 찾아내어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다. 모든 진실을 보고받은 후 나는 수사본부에 나의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그들의 남은 잔당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뿌리 뽑을 것을 명령했다.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장군으로서의 나의 마지막 임무였다. 며칠 뒤 우리 군과 국정원은 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에 숨어있던 그 범죄 조직의 모든 잔당들을 성공적으로 검거하고 그들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나를 위협했던 어둠의 그림자는 그렇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의 사건은 비록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였기에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적인 CCTV 영상의 일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인터넷으로 유출되고야 말았다. 영상 속에는 내가 아닌 나의 반려견 마루의 그 경이로운 활약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날려 주인을 구하고 훈련된 킬러들을 제압하는 그 모습. 영상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주인을 구한 영웅견 마루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마루의 그 용맹하고도 충직한 모습에 깊은 감동과 함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마루는 졸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민 영웅견이 되어 있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대중들의 관심에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이 모든 상황을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루가 사실은 부상으로 인해 은퇴한 자랑스러운 궁연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나는 마루와 같은 수많은 퇴역 궁연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나의 그 진심 어린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국 각지에서 퇴역 궁연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한 후원금 역시 답지했다. 마침내 군과 정부는 이 모든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아주 특별하고도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반려견 마루에게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그의 공을 인정하여 특별 명예 계급을 수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내가 사단장으로 있는 부대의 연병장에서는 아주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행사가 열렸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반려견 마루였다. 마루는 나의 옆에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목에는 나의 부하들이 직접 만들어준 작은 군번줄과 함께 그의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가 걸려 있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마루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인명구조 유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마지막 발표를 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은 위국 헌신의 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단장의 생명을 구한 궁연 마루의 공을 높이사 그에게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명예사단장의 계급을 수여하는 바이다. 명예사단장, 그 한마디에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과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함께 환호성을 보내주었다. 나는 나의 곁에 서 있는 이제는 나와 같은 계급장을 달게 된 나의 작은 영웅 마루 사단장의 머리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나의 가장 충직한 전우이자 새로운 가족인 마루와 함께 가장 영광스럽고도 따뜻한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영웅견 마루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편의 감동적인 신화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 역시 그날을 기점으로 아주 새로운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몇 달 뒤 군의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나의 그 갑작스러운 결정을 만류했다. 나의 오랜 친구이자 상관이었던 이진우 장군 역시 나의 전역을 안타까워하며 내게 군에 남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나의 결심은 단호했다. 나는 지난 30여 년간 군인으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쳤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또 다른 그러나 그 어떤 임무보다도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전 재산과 마루의 이름으로 모인 국민들의 성금을 모두 모아 아주 특별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바로 나의 영웅의 이름을 딴 마루의 집비였다. 마루의 집은 마루처럼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지만 부상을 입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 은퇴한 뒤 갈 곳 없이 버려지는 퇴역 궁연들과 경찰견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적인 보호시설이자 그들의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입양센터였다. 나는 그곳의 이사장이자 동시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상처 입은 영웅들의 엄마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안으며 그들이 궁연이 아닌 평범한 반려견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했다. 나의 그런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수많은 퇴역견들이 우리 마루의 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그들의 남은 생을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군인으로서 그 어떤 훈장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 큰 보람과 함께 깊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덧 나와 마루가 처음 만났던 그날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의 영웅 마루는 이제 더 이상 젊고 용맹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의 곁에서 아주 평온하고 또 고요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늙고 지혜로운 노견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마루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었다. 내가 과거에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나는 마루를 나의 채에 태우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리고 그가 나를 처음으로 구해주었던 바로 그 추억의 공원을 찾아갔다. 우리는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주 오랜만에 우리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마루의 그 희끗희끗해진 털을 쓰다듬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마루야,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네가 나를 구해주었던 그날 밤. 마루는 나의 말에 희미하게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다. 너는 나의 목숨을 구했고 나의 인생을 바꾸었으며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너는 나의 영웅이자 나의 스승이었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그리고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어. 고맙다, 마루야. 정말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나의 그 마지막 고백에 마루는 자신의 머리를 나의 무릎 위에 가만히 기대었다. 그리고는 아주 평온한 미소와 함께 아주 깊고 또 긴 마지막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가는 나의 영웅, 나의 전우, 나의 모든 것이었던 마루를 꼭 아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전쟁은 그렇게 나의 마지막 전우를 떠나보내는 것과 함께 진짜로 그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마루가 남겨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불씨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불씨를 더 큰 사랑으로 세상 모든 상처 입은 생명들에게 나누어주며 나의 남은 생을 살아갈 터였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웅 마루가 나에게 남겨준 마지막 사명일 테니까.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여군 최초 사단장이 된 강아지. 주인의 목숨을 구한 순간 숨겨진 진실이 CCTV에서 드러난다. 이 강아지가 한 일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라는 흥미진진한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 군인과 그녀의 충직한 반려견의 위대한 사랑과 우정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생명의 소중함과 종을 뛰어넘는 교감의 가능성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박서연 장군님과 그녀의 반려견 마루는 단순히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가장 든든한 전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단순히 적과 싸워 이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숭고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이름도 명예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궁연들과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곁에 작은 생명들을
더 큰 사랑과 책임감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인연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